삼국지에서 사마이와 함께 고평릉 사변의 주인공이 있으니 사마사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사마사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헌재께서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데 포상과 함께 사마사를 하라는 조서가 도착해서 안 할 수가 없죠. 사마사의 자는 자원으로 본관은 한해군 5년입니다. 젊어서 당시 인플루언서들이죠. 하우연, 하한 등과 어울려 명성이 자자했다. 조예가 이들을 보고 한 말이 있죠. 그려놓은 전병으로 배를 불릴 수 없다. 이게 화중지병, 우리말로 그림의 떡의 기원인데 하우연, 하한 이런 애들 보고 얘기한 겁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놈들한테 정사를 맡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마사가 이들이랑 어울렸어요. 사마사가 상기상시로 인간하는 게 경초 연간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때가 조의 말년입니다. 대략 238년 전후, 조예가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사마사 나이가 30 전후였습니다. 권신이자 고명 대신 사마이의 아들, 거기다 장자인데 임관이 상당히 늦었던 이유죠. 경초 연간이 3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아마 조예가 죽기 직전에 사마이한테 탁골을 맡기면서 사마사한테 벼슬을 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조예가 오래 살았으면 사마사는 벼슬 못했어요. 그런데 사마사가 임관도 하기 전에 상당히 의문스러운 일이 있죠. 사마사가 하우연이랑 친했다 되어 있는데 바로 사마사의 아내는 하우상의 딸이면서 하우연의 동생인 하우휘입니다. 이 하우휘를 사마사가 독살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서 기록인데 나중에 태평어람에도 인용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서 기록을 보면 하우휘가 사마씨 집안이 충신이 아닌 걸 알았고 사마사 역시 그걸 알고 있는 하우휘를 꺼렸다. 그래서 독살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첫째로 전술했듯이 하우휘가 죽은 시점은 사마사가 임관도 하기 전입니다. 동시에 사마이가 제갈량의 마지막 북벌을 막던 시점이에요. 조예 밑에서 사마이가 뺑이 치던 때인데 이때 사마이가 이미 역심을 품었단 말입니까? 하우휘의 사망 시점이 230년대 중반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고평릉 사변이 일어나기 약 15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고평릉 사변 이후에 후대에 만들어진 얘기로 보여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사마사와 하우휘의 금슬이 좋았습니다. 딸만 5을 낳았다 되어 있어요. 꺼리했으면 이렇게 금슬이 좋을 수 없죠. 세 번째로는 하우휘가 죽고 나서도 사마사는 하우연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트로 묶여서 인간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독살한 게 사실이라면 둘은 원수 집안이 되어야 돼요. 이런 이유로 사마사가 하우휘를 독살했을 리가 없다. 대군사 사마이 드라마에서는 하우휘가 고평릉 사변의 일을 알게 되니 사마소가 죽였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시점과 고증이 안 맞죠. 조예가 사망하고 사마이가 조상과 함께 탁고 대신이 되는데 이후 정치 지형이 급변합니다. 조상이 사마이한테 허울만 좋은 태부 자리를 주고 정치에서 배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마이의 처 장춘하가 죽습니다. 바로 사마이도 와병에 들어가요. 자, 이때 사마사는 뭐 했느냐? 모친 장춘하의 상을 지켜서 효문에 이르렀다 되어 있거든요. 상을 열심히 해서 효자 소리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사마이랑 사마사가 두문불출하면서 모략을 꾸민 거예요. 사마이는 와병, 사마사는 모친상. 당시 사마이는 병권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부릴 병사가 없었어요. 이 둘이 은밀히 병사를 모으는데 이걸 사마사가 주도한 걸로 보입니다. 이때 병사 3천을 은밀히 모았다 되어 있어요. 아무리 두문불출하면서 은밀히 이를 도모했다 해도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저는 일전에 고평릉 사변 컨텐츠에서 이건 분명히 사마시 집안과 사대부들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그 거래는 신권 정치를 담보하는 것이다. 종친이 아닌 사대부의 세상을 만들어줄게. 그 한 예가 고평릉 사변 이후에 구품중정법 건드린 거라 했죠. 대중정을 둬서 기존의 군 중정 간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인사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 인사권은 중앙의 사대부들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뽑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즉 사마씨 가문이 사대부 세력의 최소, 묵인 등의 지원을 받았을 것이다. 고평릉 사변 이후에 사마이가 대숙청 잔치를 벌이는데도 이 백관들이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죠. 곳곳에 거래 정황이 보이는 겁니다. 249년 정월, 조상은 황제 조방을 수행하여 조예의 묘인 고평릉에 사직의 안정을 보고하러 갑니다. 이때 사마이가 사마사와 함께 거병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사마소는 이 계획을 전날 밤에 알았습니다. 사마사는 푹 잤는데 사마소는 불안해서 잠을 설쳤다 되어 있죠. 그리고 조상은 황제의 신병과 대장군의 인수가 있는데도 낙수에서의 약속을 믿고 사마이한테 투항해버립니다. 이 낙수의 약조는 사마이가 병권만 거두고 편히 살게 해줄게 약조한 겁니다. 낙수는 낙양 남쪽에 흐르는 강인데 낙수가 보는 앞에서 약속한다.
조상이 이걸 믿어버렸어요. 그 사마이의 전략적 행태라 할까요? 이걸 보면 신성 강행군 때 맹단한테 야 나는 너 믿는다. 그 입조에서 의심을 없애는 게 어때? 회유하면서 장군 진토 즉 은밀히 병을 일으킵니다. 공손년 토벌 때도 고관대작 인지를 주니까 이런 노인네를 데리고 왔냐 죽이고 필요 없다 그리고 토벌해버리죠. 또한 고평릉 사변 이후의 일이긴 한데 왕릉의 모반 때에도 한편으로는 사명권을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병을 끌고 친정합니다. 이에 왕릉이 사마이가 직접 올 줄은 몰랐기 때문에 투항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봐줄 것처럼 하던 왕릉도 삼족을 멸해버립니다. 이렇게 봐줄 것처럼 하다가 은밀히 일을 꾸며 박살내버리는 거 이게 사마이의 전매 특허거든요. 역시 조상도 낙수의 맹약은 어디 가고 조상 포함 8가문의 삼족을 멸해버립니다. 이 내용도 고평릉 사변편에서 한 얘기긴 한데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자면 고평릉 사변을 누가 주도했느냐 사마사가 주도했다 보는 관점도 있는데 당연히 사마이가 주도했습니다. 사마이가 절대 뒷방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구품 중정법 건드리는 거 하며 왕릉의 모반 때에는 친정을 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많이 했거든요. 다만 사마이가 본인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대숙청을 하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고평릉 사변 이후부터 사마사가 후계자로서 중앙정치에 자리 잡죠. 그리고 사마이가 죽자 사마사가 이걸 이어버리는데 당시 신하들이 이윤기졸 이척사사라 했다. 이윤이 죽자 이척이 후사를 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척이 상나라의 상당한 명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윤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마사가 사마이의 일을 이어야 된다 하면서 정당성을 보태준 고사인데 이건 당시 사대부들의 중의적인 말장난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윤이 탕왕의 건국공신이에요. 이후 탕왕의 손자인 태갑이 왕이 될 때에도 정치를 맡는데 이때 왕이라 하면 천자죠. 천자를 포악하다고 가둬버릴 정도의 권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윤에 대한 관점이 사기와 죽석인연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르침을 주려고 왕을 가뒀다가 풀어준 것이다. 아니다. 사실상 태갑이 찬탈당했다가 친위 쿠데타로 다시 정권을 찾은 것이다. 이런 인물을 사마이에 비유했다는 건 사마사를 지지하던 백관들도 얘가 사마이가 약조한 사대부 중심의 신권 정치를 제대로 구현시켜 줄 것인가 의심이 있었다고 봐요. 결국 사마사는 권력을 독점하죠. 대장군의 중해도독제군서의 녹상사사, 군부와 조정의 실권직을 모두 겸합니다. 당시 사마사의 라이벌이 오나라의 제갈각이었어요. 사마사가 대장군에 오르면서 뭔가 혁혁한 공이 필요했죠. 그래서 전쟁을 택하는데 그것이 바로 동응제 전투입니다. 물론 제갈각이 도발을 했어요. 과거 송건이 방치했던 동응제방을 복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은 이걸 다시 허문다는 건데 위군이 패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의 승리로 오나라 제갈각은 독중의 제군사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사마사가 패한 장수들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다 하면서 동생 사마소만 본보기로 자천시켰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화가 있죠. 병주 자살을 하던 진태가 당시 대촉전선에 있었는데 사마사한테 하나의 간언을 해요. 내가 병주 자살하면서 거기 이민족들 잘 다스려놨거든요. 걔네들 차출해서 대촉전선에 투입시킵시다. 그걸 사마사가 좋은 계책이다 하고 바로 실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걸 들은 병주에서 모반이 일어나요. 끌려가기 싫다 이거죠. 이때도 사마사가 그건 현백의 잘못이 아니다. 이게 약간 트루먼 대통령의 더벅 스탑스 히어 그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그래서 그 습근평의 조상이죠. 습착지 선생께서 사마사를 찬양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무릇 이런 일에는 밑에 놈을 조지곤 하는데 사마사는 된 놈이다. 사마사처럼만 한다면 100번 져도 문제 없을 것이다. 그 사마사에 대한 묘사를 보면 풍채가 고상하고 대략이 있었다 되어 있거든요. 당시 사마사가 공에 비해 큰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실패들에 대한 처세를 굉장히 잘한 거예요. 처세 잘못했다가 골로 간 인물이 있죠. 바로 사마사의 라이벌 제갈각입니다. 바로 뒤에 전술할 내용인데 20만 대군을 차출해서 실패해놓고 돌아와서는 그거 차출해준 호족들한테 인사권을 남발하는 등 오히려 압박합니다. 그래서 제갈각을 지지하던 손준이 황제 솔량과 짜고 저거 제갈각 냅두면 호족들이 나라 들어 엎어버릴 것 같습니다. 죽이시죠. 그래서 제갈각이 제거되는 거예요. 이미 등해가 제갈각의 최후를 예언했습니다. 오나라는 호족들이 마음만 먹으면 황제를 갈아엎을 힘을 쥐고 있다. 그런데 제갈각이 대병을 차출하고도 실패했으니 결국 제거될 운명이다. 전술한 신성신도시 포위 제갈각이 독중의 제군사로서 20만을 끌어모아 신성을 칩니다. 이때 장특이 신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당시 장특은 좌천돼서 신성으로 부임한 거였어요. 이때 합비의 병력은 3천이었는데 이걸 100일을 버텨버립니다. 마지막에 못 버티겠으니까 장특이 위나라 군법에 의하면 100일 이상 버텼는데 원군이 오지 않으면 투항해도 가족을 연좌하지 않는다.
가족들이 위나라에 있다. 조금만 지나면 100일을 채우니 사정 좀 봐주십시오. 제갈각이 이걸 믿고 군을 물려요. 그동안 장특이 성벽을 모수합니다. 제갈각은 20만으로 3천이 지키는 성 하나를 함락 못하고 돌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위나라에서 큰 병고가 생깁니다. 어찌 보면 이게 사마이의 대숙청 잔치가 옳았다는 반증이긴 한데, 하우연 같은 경우에는 옥량주 병권을 쥐고 있었음에도 고평릉 사변 때 하우연이 병권을 내놓고 입조하니 사마이가 하우연은 안 건드렸어요. 국영 중 하나인 대옥료에 임명해주죠. 이 하우연이 나중에 태상이 되는데 허수아비 황제 조방이 친위 쿠데타 시도를 합니다. 사마사를 제거하고 태상 하우연을 내세우려 하였다. 이때 핵심 인물이 중서령 이풍이에요. 중서대는 조예 때부터 황제의 친위 조직으로 성장했었죠. 이게 발각이 됩니다. 하우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한 건 아닌 걸로 보여요. 그 이유야 어떻든 모반 획책을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휩쓸려 갈 수밖에 없죠. 삼족이 멸해집니다. 그리고 사마사는 조방을 폐위해버려요. 하우연이 잡혀 들어가니까 촉에서는 쟤네 어수선하다, 기회다. 강유가 또 북벌을 일으키거든요. 이걸 빌미로 또 조방이 사마소의 병권을 거두고 그 병권으로 사마사를 몰아내려 하다가 또 적발이 되기 때문에 사마사가 폐위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모가 제위에 오르게 되는데 종애가 소부에 속가는 황문신랑이었죠. 사마사보다 조모를 먼저 아련하게 됩니다. 사마사가 새 황제는 어떤 인물이냐? 무는 진사왕과 같고 무는 태조인물이다. 이걸 들은 사마사가 나라의 복이다 했다는 기록이 전해지죠. 그리고 조방의 폐위는 광구검의 난으로 이어집니다. 광구검 자체가 그 줄이 원래 조상 쪽이었기도 했고 특히 조예랑 친했습니다. 그런데 사마사가 조예 아들을 폐위시켜버린 거죠. 물론 조방이 조예의 생물학적으로 친자냐? 이건 이견이 많지만 서양 학자들이 얘기하는 최소한 법적 친자의 지위는 맞죠. 그래서 광구검은 표면적으로는 황제 폐위 등 사마씨의 횡포를 명분으로 난을 일으킨 겁니다. 이때 문왕부자가 광구검의 난에 함께했죠. 광구검이 등해와 제갈탄을 회유하려 했는데 이들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등해는 은밀히 낙가성으로 가서 미리 부교를 놔버립니다. 이게 문음군의 결정적인 패배 원인이 돼요. 광구검이 문음한테 병력을 주고 낙가성을 점거하라 하는데 낙가성을 포위하고 나루를 지켜서 도하를 막으면 유리한 국면이거든요. 그런데 등해가 미리 부교를 띄어나서 사마사 본대가 신속하게 강을 도하해버립니다. 문음이 도착했을 땐 이미 사마사의 대병이 도착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에 문음이 머뭇거리니까 아들 문왕이 시원하게 한번 궤돌 때립시다. 병력을 나눠 야습을 하는데 문음은 안 옵니다. 길을 잃었다는 설이 있죠. 문왕이 병을 이끌고 사마사의 군영을 야습하여 사마사의 이름을 불러대니 사마사가 당시 눈의 종기 때문에 절제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었는데 이 야습으로 진서에 경이 목출, 놀라서 눈알이 튀어나왔다. 환부가 터진 것 같아요. 이 아픔을 참기 위해 이불을 물어뜯으니 이불이 다 해줬고 사마사는 아픈 걸 숨겼다. 문음이 노쇼했다 그랬죠. 문왕 혼자 분전하다가 밀립니다. 이때 사마사가 추격을 명했다. 제장들이 추격했는데 문왕이가 다시 싸우려 하면 어떡합니까? 이에 사마사가 야 저거 봐라. 문왕군이 북을 3번이나 울리는데 문음이 안 나타나지 않느냐. 이미 튀고 있는 거다. 실제로 문왕은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분전했던 걸로 보입니다. 문왕편에서 했었죠. 단기는 아닐 것이고 기병대로 분전했을 것이다. 이에 문음과 문왕의 군대가 대패하니 광구검의 본대도 흔들리게 되고 결국 광구검은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벌을 끝으로 사마사는 허창에서 병사합니다. 환부가 터졌다고 하니 아마 급성 폐혈증으로 죽었을 거예요. 당시는 항생제도 없었고 전쟁터 자체가 위생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갈각의 말을 빌리자면 갑옷에 이를 키운다. 갑옷을 안 벗고 씻지도 않으니까 안에서 이가 살림을 차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전쟁 이후에 죽은 지휘관이 꽤 많다 그랬죠. 현대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총 맞아 죽는 사람들보다 추위, 배고픔, 불면증 같은 전쟁 스트레스로 죽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특히 노쇠하거나 몸이 안 좋은 경우에는 몸이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큰 상처까지 있었다 하니 세균 침투 이런 걸 당시 기술로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마사도 황제를 폐위했다는 점에서 역신임에는 틀림없죠. 다만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습착치가 칭찬한 대로 리더로서의 카리스마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는 동생 사마소가 있는데 대낮에 황제가 참살당하는 등 본격적인 막장 행보가 이어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루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관정이 깨우며 이르기를 사마사의 통무지 정면을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눈을 비비며 일어나 답하니 사마사의 통솔은 용병술과 용인술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는 대병을 통솔하는 역량은 크게 보여주지 못한 반면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등 사람을 부리는 용인술은 꽤 괜찮은 것 같소. 그리고 고평릉 사변을 일으킬 때 병사 3천을 은밀히 모은 건
사마이보다 비교적 행동의 제약이 적은 사마사가 주도했을 것이요. 이때 나타난 삼천군사에 대한 출처를 그 누구도 몰랐다 하였어. 이 3,000명 중 한두 명이라도 밀고를 했다면 고평릉사변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요. 이에 그의 통솔은 조금 올려 88을 줄 수 있겠어.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그는 지병이 있었어. 결국 그 지병으로 병사했으니 무기를 들고 전장을 누비기엔 어려웠을 것이요. 이에 무력은 57로 낮춰야 할 것이요.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그는 대략이 있고 붙인 사마이를 도와 고평릉사변을 성공시켰어. 그러나 전략과 전술을 잘못 선택하여 동흥에서 제갈각에게 패했고 광구검에 난 때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었던 것도 등의 책략에 의지했기 때문이요. 물론 당시 문흥과 문왕에 대해 추격한 건 옳았으나 그의 예측과 달리 문왕은 다른 제장들의 말대로 맞서 싸웠어. 이는 군략이 그의 재능이 아니라는 반증이요. 이에 지력은 85로 낮출만하오.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는 황제를 패했고 그로 인해 광구검의 난에 명분을 주었소. 황제를 패하고 그 혼란으로 난을 야기한 자에게 정치 87은 높소. 75로 대폭 깎도록 하겠소.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그는 풍채가 고상하고 하우연, 하한과 같은 인플루언스들과 어울려 다 되어 있어. 그리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그의 인간적인 매력은 상당하다 볼 수 있어. 이에 그의 매력은 92로 올려주도록 하겠어. 이때 갑자기 관정이 자세를 고쳐잡더니 원소가 지방관들을 마음대로 임명하는 등 그 횡포가 극에 달했으니 장군은 마땅히 영광에 오르시어 이곳 하강군 역현을 도읍으로 삼아 천자를 구출할 대략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하면서 이것은 두 번째 거절할 차례였다. 네, 거절하겠소. 이를 들은 관정이 혀를 끌끌 차며 유비가 스스로 한중앙에 오르고 대사마을을 자처한 것은 조서가 오고 가는 길이 끊기고 그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이요. 그런데 장군은 어찌 한낱 과거의 낡은 관습을 따르는 것이요. 호통치고 나가니 손찬이 형은 어안이 벙벙해하며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문왕에게 눈알이 털린 사마사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